이번 역대급 폭우로 인한 참사의 뇌관은 대부분 오송 지하차도와 산사태였습니다.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지하차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하차도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하차도마다 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아직은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요즘 같은 집중호우 앞에서 기존 배수 시설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그 지하차도에 그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용량이 아닌 이상 이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터널에도 양수기 등 이 배수 시스템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범람해서 들어온 물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요. 전문가들은 서울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땅 자체가 스며들 수 없는 시멘트로 돼 있을 뿐더러 지하 통로도 비교적 많다 보니 이 배수 시설 관리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 13명이나 숨진 그 급행버스의 형체가 드러났는데 참 비참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버스가 또 저렇게 침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하차도나 이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를 겪었을 때는 재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생명인데요. 네. 잠긴 타이어 높이가 3분의 2 이내라면 즉시 차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침수가 더 심할 경우에는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안전벨트, 버클 등 이런 단단한 물질을 이용해서 창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깨서 탈출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비가 심할 때는 차량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비가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물이 이렇게 넘쳐서 들어올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다음에 다음에 함께 문제됐던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취약 지역이 아닌데도 산사태가 지금 난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죠? 뭐 위험 등급을 잘못 매긴 겁니까? 네, 사실 이번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지역들이 애초에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해당 지자체 입장을 물었는데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발 등으로 인구와 지형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관할 지자체의 사전 문제의식이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강우량하고 지질 형태만 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산사태로 인한 어떤 인명 피해가 줄이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피해를 보면 올해 유독 산사태로 인한 게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선에는 경북 예천처럼 이렇게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설정할 때 자체부터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기후 조건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좁은 지역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점차 더 높아지는 거죠. 또 태양열 등 난개발 영향도 계속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전문가를 대동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국민 세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